1970년대 봄날 고등학교 교정에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하얀 교복 블라우스에 짙은 남색 치마를 곱게 여미며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문학책을 읽던 그녀의 긴 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릴 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농구를 하던 준호가 공을 잠시 멈춘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햇살이 그의 어깨를 감싸며 내려앉은 그 순간 영희의 심장은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에는 묘한 끌림이 있었어요. 마치 영희만을 위한 특별한 언어처럼 그의 시선은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영희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급히 책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사이로도 준호의 모습을 훔쳐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땀에 젖은 이마, 운동복 너머로 드러나는 어깨의 선이 어찌나 남성적이던지 영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운동장 저편에서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에도 준호는 쉽게 시선을 돌리지 못했어요. 영희 역시 책장을 넘기는 척했지만 글자는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흐르는 그 묘한 긴장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달콤한 떨림이 봄바람과 함께 교정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영희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게 되었고 준호 역시 농구를 핑계 삼아 그녀 가까이에 머물렀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설레고 떨렸던 그 순수하면서도 아슬아슬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교과서 사이로 쪽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내가 웃는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잠이 안 왔어. 준호의 첫 편지였어요. 그 글귀를 읽던 영희의 가슴은 쿵쿵 뛰었고 뺨은 장미꽃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희도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어요. 나도 내 생각을 하면 이상해져. 가슴이 아프도록 두근거려. 그런 솔직한 고백을 적으면서도 영희는 자신이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놀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얽혔어요. 준호가 지나가며 영희의 손끝에 살짝 자신의 손가락을 스치게 할 때 그 짧은 접촉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그 감촉을 잊지 못해 밤새도록 자신의 손을 바라보곤 했어요. 너의 손이 내 손에 닿을 때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다음날 준호가 건넨 쪽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곳에 앉아서도 서로만 바라보았어요. 영희가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미소 지었고 준호가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괜히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 은밀한 교감 속에서 둘의 감정은 점점 깊어졌어요. 내가 나를 보는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영희의 편지는 점점 더 솔직하고 간절해졌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떨림, 그것만으로도 둘의 마음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어머니가 둘의 관계를 눈치챈 것이었어요. 공부에만 집중해야 할 나이에 무슨 남자의 생각이냐? 어머니의 매서운 질책이 영희의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준호에게 보낼 편지를 쓰다가도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만나는 걸 반대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 역시 집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학 가기 전까지는 연애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라.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둘은 이제 몰래 쪽지를 주고받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까지 둘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 만남의 날 영희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도 영희의 손을 잡고 싶어 안달이었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손을 잡지도 포옹을 하지도 못한 채 그저 눈빛으로만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을 때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자리를 떠나야 했어요. 그날 이후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입술로 전하지 못한 사랑의 고백들이 가슴 깊은 곳에 묻힌 채로 말이죠.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부모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둔 할머니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질 때면 여전히 그때의 준호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의 차가운 결혼 생활 속에서도 영희의 가슴 한구석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꺼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주름진 얼굴, 굽어진 어깨, 굳어버린 손. 과연 준호가 지금의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그때의 17살 소녀 같았어요. 남편이 잠든 옆에서 혼자 누워있을 때면 준호의 따뜻했던 눈빛과 살짝 스쳤던 손끝의 감촉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준호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번듯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부인과의 관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장성한 후에는 더욱 공허함이 컸어요. 회사에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실 때면 자꾸만 영희가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수줍은 미소, 바람에 날리던 긴 머리, 교과서 사이로 건네던 쪽지의 따스함.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둘 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첫사랑의 기억만큼은 결코 바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그 그리움은 더욱 진해졌어요. 마치 가슴속 깊이 묻어둔 보물 같아서 꺼내볼 때마다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혹시 준호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희는 그런 불가능한 상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0주년 기념 동창회라고 했어요. 영희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혹시 준호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켠의 간절함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한 번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동창회 당일 영희는 평생 그렇게 공들여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파마도 새로 했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래도 될까? 수백 번도 더 물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동창회장으로 향했어요. 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영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을 향했습니다. 저 모퉁이에 서 있는 남자. 머리는 하얗게 세웠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영희의 심장은 50년 전 그때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핸드백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준호도 영희를 알아보았어요. 그녀가 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한 것처럼 고개를 돌렸거든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시간은 그 순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다른 사람들의 존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둘만이 남은 것 같았어요.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영희야. 그의 목소리는 50년 전과 똑같이 다정했어요. 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다. 영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만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갈 뿐이었어요. 그 순간 둘은 알았습니다. 50년이 지났어도 그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동창회가 끝난 후 같은 반 친구들끼리 작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영희와 준호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옛날 이야기를 나눌 때도 둘은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때 나를 왜 잡아주지 않았어? 영희의 물음에는 50년간 묵혀온 서운함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했어. 그때 내 손을 잡았어야 했는데, 안아줬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어요. 술잔을 기울이면서 둘은 각자의 50년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의 시시한 결혼 생활, 준호의 공허했던 성공.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건 말하지 못했어요. 서로가 그리웠다는 것,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이죠. 대신 준호가 영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영희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50년 만에 느끼는 그의 체온이 너무나 따뜻했거든요. 주름이 가득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영희야, 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 준호의 고백에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그랬어. 둘의 손은 더욱 꽉 맞잡혔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몰래 손을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고등학생 커플 같았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풋풋했습니다. 그 순간 둘은 5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걸 느꼈어요. 모임이 끝나고 영희와 준호는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인사를 나눈 후 둘만 남게 되었어요. 집에 가기 전에 조금만 더 걸을까? 준호의 제안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준호가 먼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희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희도 멈춰 섰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준호의 손이 영희의 어깨에 살며시 올려졌을 때 영희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기대었어요. 5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영희는 준호의 어깨에서 옛날의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못다 한 말이 있어. 준호가 영희의 귀에 속삭였어요. 나도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영희의 대답도 속삭임이었습니다. 둘의 얼굴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17살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년 만에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그 안에는 50년간 참아온 모든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고등학교 때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키스가 끝난 후에도 둘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머리는 여전히 준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준호의 팔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제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영희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각자의 가정도 있고 현실적인 걱정들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영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아니야, 영희야.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젊은 순간이야.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의 말에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영희의 물음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천천히 해보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아.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부모의 반대도 사회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늦은 로맨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하고 주말에는 만나서 함께 산책을 했어요. 5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데이트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영화를 보고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의 사랑 앞에서는 작게 느껴졌어요. 영희야,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 살자. 어느 날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자. 영희의 대답이었어요. 50년 만에 되찾은 첫사랑은 더 이상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사랑, 진짜 사랑이 되어 있었어요.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